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을사일주 해봅시다. 댓글을 딱 먼저 다는 사람 일주를 해드리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 올라오는 때 딱 첫 댓글에 일주를 다음번에 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다 이렇게 하면 일주가 이렇게 사주 안에서는 어쨌든 8글자 해야 되지만 8자를 다 봐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주 기준으로서 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앞전에는 일간만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밑에 한 자뭐가 요 하나 더 달려 있잖아요, 그죠? 일지에. 그래서 요 관계하고 얘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밑에 글자에서 지금 을사년 같으면 을사 같으니까 복음이 되고 요 두 개의 관계가 이제 요렇게 서로 뭐 만들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해서 요 관계입니다. 이 지금 을사년은 독특하게 그죠? 복음으로 요렇게 똑같이 왔죠. 보통 복음의 의미는 이 교체죠, 교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기존 것이 작용을 잘 못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지금 해석하지는 않았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앞에 저 강의를 듣는 분들은 쉽게 제가 이래 적어 놓으면 이해하지 싶어서 일단 생략은 대략 말은 일단 설명은 대략 생략합니다. 생략은 생략하는 게 아니고 설명은 생략합니다. 을사일주 봅시다. 크게 이렇게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기준. 그래서 요거는 비유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 곳에서 기러기 날아가니 을사가 기러기 같죠, 그죠? 을사 공중부양한 새입니다. 을목이 사화, 그죠? 요렇게. 안 그러면 요거를 그냥 구부러진 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사화가 이렇게 수풀의 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붙이는 거는 각자 마음입니다. 뱀 두 마리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꾸불꾸불한 뱀 두 마리가 어디를 가시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거는 그렇고 먼 곳에서 기러기 날아가니 나도 날개를 펴야 합니다. 한쪽이 날아가니까 내 혼자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 것 같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날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벚꽃은 같이 피죠. 시기가 딱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며칠 사이. 다 보면 남이 꽃을 피우면 다 나도 꽃 피우고 싶거든요. 자, 나무의 날개짓에 내 어깨가 무겁습니다.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목적이 있으나 길은 멀겠죠. 잔머리 굴려서 얻는 것이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요 이야기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득은 멀리 있지만 그 이득을 얻기 위한 책임은 가깝게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들이 올해 을사일주들의 몇 가지 단어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비식재관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시가 이제 을목이니까 화를 식상으로 쓰겠죠, 그죠? 식신이나 상관으로 씁니다. 을사는 어쨌든 상관이 을목이 이렇게 요 사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화하고 이 상관이라는 요 작용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에서 가지는 이 상관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을목할 때 이야기했지만, 을목은 이렇게 사화를 보게 되면 이 사중에 욕지가 되죠, 그죠? 을목이 욕지가 되기 때문에 경금을 이루어가는 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이 대략 명확해지고 목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복음으로 오는 을사일주는 사와 상관이 바탕이 된 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체를 의미하니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함을 의미합니다. 남이 펼치는 것에 나도 펼치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왔던 것을 고치고 또 바꾸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식상의 작용이 교체되는 것인데, 교체된다는 것은 성능의 검증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려하는 마음이 드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하는 이 상관의 작용도 무엇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느냐 이라면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걱정. 을사에서 사하는 이 사화가 걱정하는 것. 그래서 우려의 마음이 드는 행동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일을 새롭게 하고 투자하여서 시작하는 식상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을사일주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묵은 것을 바꾸는 것이고, 또 알바를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교체하는 것, 이런 식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또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도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에는 명분을 찾아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을사일주들이 뭐 하는 거에서는 자꾸 이제 뭘 따지느냐, 뭐 이게 명분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죠. 무조건 이게 상관이어서 내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고 또 오래 연구한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해왔는가, 또 이런 거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도 되겠고, 일반적으로 실수 없는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브랜드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체인점처럼 뭔가 이렇게 상호가 있거나 상표가 있는 것을 찾는 거죠. 그죠? 좀 이름 있는 것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결과보다는 과정의 형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화의 작용이 을사일주들의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 재성에 대해서 봅시다. 돈은 적절히 얻습니다. 그러나 날개짓 한 만큼의 크기는 아닙니다. 이제 날아가려고 막 엄청 날개짓 하죠. 그 정도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만큼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뭐 적절하게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했고 또 명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금전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기대만큼은 또 우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얻는 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재물길 걷는 사람이 있다 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을이가 같이 왔으니까, 그죠? 을인데 을이 왔으니까 같이 재물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라면 틀림없이 요 을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길 바라고 요구하는 바가 또 많아집니다. 이 인간이, 그죠? 을이라는 이 인간이 이제 그런 걸 요구합니다. 뭔가 같이 하게 되면. 연애의 방식도 비슷한데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가 요구하는 바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요령이 생기기도 하니까 연애에 요령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지혜롭게 잘하면 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항시 남따라 재물길을 도모하기 쉬운데 절대 남의 떡을 넘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그 핵심이죠. 내 것이 안 됩니다. 마치 내 것처럼 보여서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니니까 아이고 니 잘하네 이렇게 칭찬만 하고 마십시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별 5개 하면 되겠죠. 토라는 재성을 돈 외에 일하는 입장에서 본다 이라면 이제 토를 재로 안 보고, 그죠? 자기가 재라는 것을 반드시 돈만 가지는 것은 아니니까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입장이냐 이런 거죠. 남이 벌려서 내가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관리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 벌려놓은 것을 내가 등달아서 그걸 해결하리나 바빠지는 모양이 되니까 내가 바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하는 물품도 좀 많아지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집니다. 사화 자체가 지금 역말 탔는데 내가 또 이 사화를 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게 오면서 이걸 계속 나를
가만히 있게 안 하거든요. 더 이게 사화가 더 벌려놓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졸지에 내가 할 것 아닌데 내가 이제 덤태기 쓰는 겁니다. 자, 관해 봅시다. 을사일주들 잘 듣고 계시죠? 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달리니까 나도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관을 이렇게 금이니까 그죠? 을사일주들은 사중에 경금 나온다 했습니다. 을경합. 남의 노력을 보아서 내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남과 다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똑같이 똑같이 하려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여자의 경우는 관이 남자니까 여자의 경우는 여자의 경우는 남자가 되겠죠. 관이 내가 욕심내는 마음이 생기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자의 경우입니다. 그것은 나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내가 충분히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그 관에 대한 욕심을 내가 갖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갖추었음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남자의 인연은 조금 길게 보아야 하는 관계로 금방 결실 맺기를 바라면 힘들어집니다. 나중에 천천히 가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남자를 비유하면 가지의 열매가 되겠죠. 금이니까. 그래서 나의 가지에 꽃 피워서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듯 결실은 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고통, 나의 노력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한테는 꽃을 피운다는 것은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능력 등은 반드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 조금 가해지게 되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짝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 관을 직장이라고 보면요. 남이 이끌어주는 관계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식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앞에 가고 약간 중복되죠. 재성하고. 중요한, 이 올해 굉장히 을사년은 그런 기준이 중요합니다. 남하고 똑같이 절대 안 됩니다. 똑같은 걸 잡았다가 똑같이 안 된다. 남이 이룬 관을 그대로 쫓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잘 가다듬어야 되는 것인데 남과 똑같이 하면 오히려 결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새로 구비하려고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재능은 오히려 직장을 구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보다 한 가지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 반드시 재능을 증빙하는 자격, 학습의 유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자격이나 이런 걸 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종에 딱 이렇게 맞는 자격이 딱 필요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미리. 어쩌면 충분한 재능과 능력 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결심했는가 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능을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능력을 가다듬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능력을 키우는 것은 활을 펼치는 것이라면 능력을 가다듬는 것은 인성을 적절하게 가진 것을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이 학습하는 것보다 학습한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업의 모양에서 내가 만족할 정도의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크기 유무는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될 거예요. 만족할 만할 것입니다. 을사년의 을사일주가 관을 쓰는 방식은 이제 이번 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복음으로 오는 동일한 글의 영향 때문에 관계성에서는 동일한 관계지만 남과 다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보기가 되기도 하지만은 때론 내가 못 이룬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 등이 자칫 새롭게 오는 을사년의 기운에 미치지 못하여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작용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남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면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준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날개짓하는 새가 되게 되면 같은 길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남이 날개짓 할 때 나도 막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는 갑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내가 앞서서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 하여 또 책임이 많다 하여 또 내가 갈등한다 하여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도 똑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모르는 것일 뿐. 그죠? 남과 동일한 입장입니다. 자, 인성 해보겠습니다. 수. 을사일주의 인성에 관한 변화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을사일주는 수라는 작용이 인성으로 쓰이기 때문에 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변화가 많은 계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거든요. 이 계절에는. 을사라는 이 글자에서는 그럽니다. 수의 쓰임은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인성의 사용이 극대화되면 오히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조절하고 절제된 인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사는 수가 마르기 쉬운 계절이죠. 그러므로 수의 작용은 화를 약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 을목의 조절을 수를 통해 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칫 수가 마르게 되면 을목은 쉽게 길을 잃는 것과 같아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게 이제 수가 이렇게 연을 날리면 이 연에서 달린 이 줄과 같아요. 수가 인성이. 그래서 요 방패가 이렇게 하늘을 방패연이 요래 바람 타고 하늘 나를 때 요 줄 잡고 있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를 잘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핵심은 연이겠지만 그죠? 잡고 있는 이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곡에 이 계절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사실은 알고 보면 엄청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 날새기 때문에 일단 자,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이 대략 넓고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부분만 너무 집중적으로 파고들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학습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때까지 학습해 왔던 것이 이제 정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과정은 상호간의 연관성, 연결성 등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인성의 작용을 소모하려고 하는 과정을 겪겠죠. 그것은 학습한 것, 경험한 것 등을 응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모하는 것은 보통 응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 능력 발휘를 위하여서 확장하려고 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학습한다 하면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는 정리하는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나온 학습법에서 지켜왔던 원칙, 규범, 학습, 방법 이런 것 등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학습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받는 입장의 학생이라 하면 학원이나 선생님 막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런 일보다는 기존에 공부하던 그 방법만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답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한 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인성을 의식주 전반, 우리가 인성을 의식주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고나 생각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요거만 그냥 의식주만 하도록 합니다. 전반으로 설명한다면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하는 것하고 같겠습니다. 낡은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니까 새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잘못됐다. 잘못해서 오탑니다. 다시 쓸 수 없음을 의미하고 새롭게 장만하여 더 나은 의식수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문수를 쓰는 인성을 문수로 본다. 문수를 통해서 집을 사거나 혹은 또 살림살이를 또 늘리고자 자꾸 오타가 생기네.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과거의 것을 대략 청산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준비하여 이루려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덜렁 새로운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정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새로 이루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새로 구하는 것은 더 나은 모양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해보면 허점투성입니다. 결점이 있는 것으로 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크게 이루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작용을 하지 마시고 하찮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나중에 크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루면 되겠습니다. 자, 비겁해 봅시다. 오늘 왜 좀 많은 것 같네.
왜 이래 많지? 자, 비견. 을사는 을사일주의 비견 급제 또 못하네요. 급제 등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을사년 생각해 봅니다. 을목은 을목에게 목적 다른 존재가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각기 이루고자 하는 뜻이 다름을 뜻하고 사소한 마찰하려고 하는 행위 등의 불편함 등을 의미합니다. 비견이 가지는 경쟁적 의식 또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 좋고 뜻하는 바를 같이 하는 것은 대략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 길이 다릅니다. 을목 같다고 똑같이 이해하고 어떻게 잘해보려면 생각보다 똑같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히 을목들은 오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생각을 무시합니다. 이 새로운 을사에서 이게 내 생각 다 무시하죠. 나도 다른 사람 생각 무시합니다. 상호간의 관계에서 협력과 협조의 구조는 부족합니다. 행위는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서 유사하게 보이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인연을 맺게 되게 되면 서로 목적을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하늘을 날아가더라도 안착하는 땅이 다른 철새하고 마치 철새하고 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막 따라서 막 갔는데 결국은 내가 앉는 땅은 내 앉는 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덕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음을 뜻합니다. 전혀 내가 생각 못한 것 딱 보는 겁니다. 더 큰 영역을 이루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것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관계에서는 비록 경쟁된다 하더라도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사는 보따리에 무엇을 챙겨 넣는가 이렇게 딱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만 챙기면 성공입니다. 이러한 것은 원래 내가 하려고 하던 계획의 수정을 뜻하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부득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도 변경하여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름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도 덕이 됩니다. 그러나 앞질러 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같이 길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생각하고 앞서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굳이 먼저 숲을 헤치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을 따라가는 기러기가 앞서가면 바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살 따라가는 기분으로 가면 됩니다. 재물의 관계에서 사람의 관계, 이제 비견이 왔으니까 그죠? 재물을 관찰해 주면 사람 관계에서는 일종의 협력 관계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이루는 것과 재물을 이루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가는 것은 방향이 달라도 재물을 이루는 과정은 목적이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이루는 것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으로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과를 이루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것을 말하지만 재물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겁의 관계에서 재물은 다투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재물의 길을 넓혀가는 관계 등으로서 아이고 이 사람 덕에 내 눈이 트있네 이 말입니다. 예,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에서 무조건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더 넓은 땅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을사일주들 2025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을사년 을사일주 마치겠습니다.